안녕하세요. 최고대장 김대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많아진 채굴장에서 과연 어떤 채굴장을 선택을 하고 채굴장이 과연 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촬영해 보자 합니다. 모니터 영상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채굴장이 정말 많아졌는데요, 많아진 채굴장 중에서 과연 어떤 채굴장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고요. 제가 채굴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지만 최대한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영상을 진행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기기를 안전하게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안전 옵션과 기기의 화재 도난 등에 대한 옵션, 그리고 채굴장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지, 그리고 설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채굴장의 운영자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조금 더 안전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겠죠. 잃을 게 없는 사람보다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확률적으로 사고를 치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상식의 기준을 한 것이고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상식에 통용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채굴장보다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조금 더 안전하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안타깝게도 이제 뭐 보증보험 발행이나 이런 보증금을 지불하는 채굴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보니까 이제 그나마 따져본다면 이런 것들과 또 채굴장이 연역이 오래된 채굴장, 이런 것들을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건물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셔서 대출과 권리관계를 꼭 확인하셔서 이 채굴장이 문제가 없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보통 건물이 있다고 하면 본업이 별도로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또 그 본업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도 검토해 볼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 도난이나 화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서술할 예정이긴 합니다만, 도난이나 화재는 당하고 싶어서 당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겠죠. 캡스나 텔레캅에 가입하는 것은 사실 기본적으로 당연한 거고 비용도 얼마 하지 않기 때문에 광고하는 데는 좋겠지만, 캡스나 텔레캅에 가입한다고 해서 도난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보장은 없겠죠. 물론 24시간 상주를 한다고 하여도 100% 안전하진 않습니다만, 적어도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보안업체와 24시간 상주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캡스나 텔레캅들이 출동하는데 적어도 10분에서 20분 이상은 걸릴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채굴장이 보통 도심지보다는 외진 곳에 위치할 확률이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심지에 있을수록 이제 아무래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화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서에서 소방차가 오는데 오래 걸린다면 모든 기계들이 전소될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가깝다면 상대적으로 작은 피해로 끝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도심지에 있으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다고 제가 생각을 했고요. 채굴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전기 사용량이죠. 따라서 전기 사용량과 전기 설비에 대해서는 두 번, 세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지만, 설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는 반드시 직접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1000km 이상부터는 안전관리자가 상주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상주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상주를 해야 되고요. 다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1000km 이하로 보통 990km로 채굴장을 설비하게 되고, 안전관리자가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방문하는 것으로 안전에 대한 이슈가 가름됩니다. 하지만 사실 안전관리자는 채굴장 공사를 해준 전기업체와 인연이 있는 업체에 배정될 확률이 높고요. 그 이유가 선임을 채굴장 주인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아는 안전관리자가 없다고 한다면 전기 공사를 시켰던 지인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되고요. 따라서 형식적인 안전관리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설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이 문제를 확실하게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제 금년에 강화된 전기 안전 규칙에 따르면 앞으로 더욱더 강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안전율에 있어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공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입니다. 채굴장이 얼마나 오랫동안 문제없이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이제 채굴장의 고압 설비들은 2, 3년에 한 번씩 안전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 비용을 줄이고자 공사를 야매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재검사 시 통과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채굴장이 안전검사를 언제 받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채굴장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최소 2, 3년 후에 공사가 있을 예정이니 나는 상관없지 않냐 질문하실 수 있지만, 이미 고압이 들어와 있는 채굴장이라고 하면 안전검사를 받은 지 시간이 1년 내지 2년 정도 지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 고압 공장의 내선 공사만 새로 해서 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안전검사 기간이 남은 시간이 얼마 없을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채굴장의 설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다수의 채굴장은 설비를 최고 시설로 했고 안전하다고 광고를 합니다만, 건물이 깨끗해 보이고 광고를 깨끗이 한다면 그렇게 보이겠지만 실제로 그런지 우리가 확인을 해 봐야겠죠. 그 방법을 안내 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조 시설이 충분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기 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나중에 후수를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요 두 가지만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풍에는 사실 많은 지식을 필요로 하고요. 약간 정압이라는, 저정압, 중정압, 고정압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공기순환과 공기역학에 대해서는 수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단시간 내에는 할 수 없으니 쉽게 제가 비교할 수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조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채굴장에는 이런 환풍기들이 설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한일이라는 회사의 EK5000 제품이고요. 9174CMH라는 단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펜직이라는 회사의 H100ES 모델이고요. 22480 M세제곱 H를 사용하고 있고요. 해송사의 제품도 이런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굴장에 팬이 몇 개가 달려 있는지 보시고 평수가 얼마큼 되는지 보신 다음에 이 채굴장의 흡기 환풍 부피량의 총합을 구하시고 배기 환풍 부피량의 총합을 구하신 뒤에 다른 채굴장을 혹시라도 확인을 해보셨다면 A, B, C, D 채굴장의 자료를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환풍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비교를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딥하게 들어가면 내용이 너무 길어지니까 짧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전기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데요. 해당 내용이 반드시 정답은 아니지만 이번에 새롭게 강화된 전기 관련 규칙에 따르면 더 이상 내선을 HIV 전선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CV 이상급 전선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요즘에는 채굴장 내부에 각 채굴기마다 거의 차단기 하나씩 직접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배전판마다도 비슷하면서 다른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20A 차단기고요. 차단기에서 선이 이렇게 나가서 콘센트에 연결이 되어 있고 우리가 여기다 채굴기를 설치하게 될 겁니다. 똑같은 차단기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차단기 20A 하나에 선이 나가서 콘센트에 기계를 꽂게 설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차단기에 물려있는 선과 여기 차단기에 물려있는 선이 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셨나요? 바로 CV 전선과 HIV 전선입니다. 요것은 CV 전선의 모습입니다. CV 전선은 이런 구조로 생겨 있고요. CV 전선 같은 경우에는 1C, 2C, 4C로 나눠져 있지만 보통 HIV보다 30% 이상 비싼 것이 일반적인 가격이고요. HVI 전선에 비해서 작업의 난이도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심이 1개인지 2개인지에 따라 가격도 달라지며 안전율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CV 전선의 허용 전류입니다. 2스퀘어의 경우에는 단심일 경우에 31A까지 허용이 가능하고요. 20일 경우는 28, 30일 경우는 23까지 허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HIV 전선입니다. 1.5스퀘어, 2.5스퀘어 나눠져 있는데요. 단상일 경우, 3상일 경우 보통 3상으로 공사를 하시기 때문에 17A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2.5스퀘어일 경우에 23A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만 보아도 당연히 CV가 비싸고 더 안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이번에 강화된 전기안전관리 규칙에 따르면 더 이상 HBI 전선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니고요. 과거부터 꾸준히 회자되었던 이야기이고요. 그런데 채굴장은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채굴장이 광고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HIV 전선이라면 이것은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증거 혹은 채굴장 운영자가 해당 지식이 없다는 사실을 방증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생긴 전선이 HIV 전선이고요. 아까 투명한 곳에 PVC가 들어가 있는 전선이 CV 전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전선을 사용하는 채굴장은 HIV로 공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CV 전선과 HIV 전선의 화재 실험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에 있는 요것이 이제 HIV고요. 요게 CV입니다. 보시면
불이 토치를 붙고 라이터를 붙이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영상 끝까지 보시면 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CV 전선이 훨씬 더 안전하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거고요. CV 전선이 훨씬 타기 힘들고 금방 화재가 소멸되는 장점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이고요. 보통은 HBI 전선에 대비해 CV 전선을 사용하여 공사를 하게 되면 30% 이상 비싸기 때문에 HIV로 공사를 하게 되면 30% 정도가 줄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저희 채굴장은 CV1C 전선을 강화되기 이전부터 당연하게 사용해 왔고요. 전기 공사에 대해서는 사실 이 부분만 확인해 보시면 초보자분들께서 다른 부분을 확인해 볼 필요도 없을 겁니다. 이 전기를 아낀 곳이 과연 변압기의 스펙을 키우거나 적재를 많이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추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주 긴 영상이었지만 이 영상을 보시고 채굴장을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